But think of it, a modestly successful comedian. President Zelensky talk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o spending $350 billion to go into a war that basically couldn't be won.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ta move fast. I love Ukraine, but Zelensky has done a terrible job. His country is shattered and millions of people have unnecessarily died. Якщо хтось хоче мене поміняти прямо зараз, то прямо зараз ніяк не вийде. Тобто, на жаль,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з великою повагою до нього відносимося як до лідера народу, який ми дуже поважаєм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який нас постійно підтримує. На жаль, живе в цьому дезінформаційному просторі. Це їх право. Хоча я вважаю,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допомогли Путіну вийти із багатолітньої ізоляц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재자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재자이고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자,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쟁이 종식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실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서 미국 특사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었는데 공동 기자회견도 전격 취소해버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왜 이렇게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전, 그 승자는 오히려 둘 중에 누구도 아니고 제3자, 러시아가 승자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исходят из того, что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при участии и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Никто Украину из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не исключает. Поэтому нет оснований для такой реакции на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ую встречу. 자,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한 국가 원수를 독재자라고까지 폄훼를 한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빨리. 그렇죠.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상관없고 누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을 해요. 아하.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해도 푸틴이 유리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푸틴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해주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지원을 안 하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아하. 근데 이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쟁이 끝나지만. 네. 그리고 전쟁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였어요. 네. 근데 전쟁 직후에는 90% 올라갔거든요. 아하.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네. 젤렌스키가. 근데 계엄을 핑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이면 지난해 5월에 임기는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선거 없이 대통령 임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아하. 그게 젤렌스키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강한 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지게 만들거든요. 지금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하. 지금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와 이 휴전 협정 거기서 아예 젤렌스키를 빼버리고 지금 푸틴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도가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 오히려 러시아를 좀 가까이 거리에 두면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거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선을 만드는데 러시아를 오히려 이용할 것이다. 이런 좀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완전히 미국 이익 우선주의 아니냐. 그런
그런 분석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와 구별이 없고요. 나하고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은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첫째 목적은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서 돈을 더 이상 안 쓰고 그동안 들였던 3,500달러를 우크라이나한테 받는 게 목적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푸틴을 끌어들이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북한이 시진핑 영향권에서 벗어나거든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러우 전쟁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트럼프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고립으로 결과가 모아질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약간 소름이 돋는 게요.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저렇게 팽시키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도 북한과 지금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혹시 미국 우선주의의 이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반도 핵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패싱하고 저런 식으로 또 대하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지금 피와 구별이 없잖아요. 네. 캐나다까지 주로 편입시킨다고 그러고 네. 그린란드, 덴마크랑 다 동맹이거든요. 우리만 봐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협상에서도 우리를 패싱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런데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면 만일에 자기에게 필요한 국가라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하하.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패싱이고 뭐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우리의 매력이 뭔지 예를 들면 이미 우리 조선업이나 이런 반도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우리를 봐줘야 된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관세 폭탄을 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외교 안보 문제로도 우리가 압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